이시영 TV의 이시영입니다. 자기 감정 조절은 누구도 쉽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 아이들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정말 특히 이제 어릴 적에는 자기 욕구대로 되지 않으면은 막 울고 떼쓰고 뒹굴기도 하고 그래서 참 부모들을 무척 당황스럽게 만드는 이런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정말 아이들에게 자기 감정을 그 상황에 맞게 잘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는 것은 부모로서의 교육의 제1조입니다. 이거는 누구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1차적인 부모가, 특히 엄마가 책임지고 가르쳐야 됩니다. 자칫 잘못 가르쳐 놓으면은 여러분 이게 엄청난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키고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엄마의 기능이라는 것이, 엄마의 임무와 책임, 사명감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엄마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자기 위치를 잘 좀 되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도 자기를 적절하게 자제하고 조절한다는 것은 우리 인격 구성의 기본 요소입니다. 이게 정말 잘 안 되면 모든 면에서 잘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감정 조절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애착입니다. 이걸 요즘은 그래서 우리가 애착 이론을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참 많습니다. 이 아이들에게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적어도 첫 해는, 처음 6개월은 특히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야지 아이들에게 신뢰감이 생깁니다. 이 베이식 트러스트, 이렇게 정신의학에서는 상당히 이 점을 강조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믿음이 가야 된다. 믿음이. 만약에 이게 형성이 안 되면 이때, 여러분 이때 가령 아이를 계속 때린다거나 방임을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우리 아이들에게는 그런 믿음이 형성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괜히 반목하게 되고 세상을 미워하게 되고 내가 왜 심지어 세상에 태어났지 후회도 하게 되고 또 그런 엄마를 미워하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자꾸 되면은 여러분 이 아이에게는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에서 신뢰가 형성이 안 되니까 불신이 되죠. 의심을 하게 됩니다. 이게 더 심해지면 피해망상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런 아이가 나중에 자라면은 우리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일으키는 큰 사고를 칠 수도 있습니다. 이게 피해망상만큼 무서운 게 정말 없습니다. 근데 그게 언제 생기느냐? 여러분 요 척도를 지나기 전에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감정 조절의 기본입니다. 이렇게 엄마의 사랑과 엄마에 대한 믿음과 이것이 정말 감정 조절의 기본이 된다. 그게 바로 이제 인간적인 덕목이고 그걸 우리는 인간력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가장 기본적인 힘이 이게 바로 엄마의 애착과 믿음과 그 속에서 자라는 인간의 덕목이 이 감정 조절력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감정이라는 것은 인간의 굉장히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순간적인 인간의 감정을 그래도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그것은 바로 자기 의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항상 강한 의지와 자기 자제심 이런 것이 함께 가야지 감정이 조절이 될 수 있겠다. 이게 또 성격적으로 아이들이 좀 까다로운 아이가 있습니다. 별난 아이도 있고요. 잘 우는 아이도 있고 혼자 못 있는 아이도 있고 꼭 엄마가 업어야 되고 안아야 되고 이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정말 괜히 엄마가 자꾸 자주 잔소리를 하게 되고 고함을 지르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점점 관계가 악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점점 아이들은 감정적으로 되죠. 그럴 때 정말 엄마의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이때만은 정말 우리 엄마들이 참 관용심을 발휘해서 이 아이는 정말 특히 처음 6개월에는 이 사랑과 믿음으로 보살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다시 드리게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자기 감정을 조절하는 겁니다. 그리고 화가 났지만 폭발하지 않고
그냥 막 뭐 물건 던지거나 그러지도 않고, 어떤 애들은 막 뒹굴기도 하고 막 그렇죠? 예, 그러지도 않고, 뭐 우는 거, 그런 거 정도로서 아이들이 자기 감정을 차츰 조절할 수 있는 페이스를 엄마가 좀 조절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자기 감정 조절에는 공감력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누구를 보면은, 가령 연하가 참 우리 국민의 스타 아닙니까? 우리 뭐 김연아라 그러지도 않고 연하라 그러고 참 애칭을 그렇게 부릅니다만은, 정말 그 연하가 우리에게 준 감동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이 올림픽 처음에 금메달을 땄을 때는, 그때는 정말 점수 나오기 전에 완벽한 연기가 끝나고 났을 때 김연아가 울었어요. 여러분도 아마 다 같이 울었을 겁니다. 그게 공감입니다. 이렇게 함께 느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의 좋은 감정, 또 다른 사람이 뭐 정말 참 기뻐하면은 나도 함께 기뻐하고, 울면 나도 함께 울고 할 수 있는 공감력이라는 것도, 이게 인간으로서 갖춰야 할 굉장히 기본적인 덕목이라는 것도 우리가 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순간에 감동을 해서, 옛날에 박세리가 정말 맨발 벗고 그 물에 들어가서 그 처음 그 참 난공불락이라는 그 어려운 미국 프로 시합에서 우승을 했죠. 참 감동이었습니다. 그때 연하가 혹은 또 세리가 보여준, 그때 뭐 별 느낌이 없었다면 아마 그렇게 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데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이제 세리 키트, 연하 키트라는 말도 이게 바로 공감력 얘기입니다. 아, 나도 저렇게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는 이제 감정이입이라는 조금 어려운 말이 있습니다.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사실은요. 가령 우리가 참 길 가다가 참 이 거지가 동령을 하고 그 추운 데서 벌벌 떨고 앉아있는 거 보면 자기도 모르게 정말 참 주머니를 열게 되고 몇 푼이라도 주고 오게 되는, 만약에 그걸 안 하면은 자기가 더 괴로운 겁니다. 마음이 더 괴로우니까. 그래서 자기가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라도 하게 되는, 이런 거를 우리가 감정이입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의 아픈 심경이 나한테 그대로 전달이 되어 오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 인간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남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줄 때 굉장히 기쁜 그런 감정을 본인도 느끼게 됩니다. 이게 받는 사람도 그렇고 주는 사람도 그렇고, 이제 이게 바로 감정이입의 정말 공명현상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굉장히 인간을 이타적으로 만드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분위기 파악을 잘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요, 첫 돌을 지나고 나면은 함부로 울지 않습니다. 자기가 뭔가 불만이 있어도 이 엄마를 잘 봐요. 엄마가 가령 손님이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거나, 혹은 엄마가 부엌에서 뭐 굉장히 바빠요. 손님이 이제 곧 오시니까 준비를 한다든가. 이제 이런 분위기를 볼 때는, 아하, 내가 지금 울어봐야 소용이 없겠구나. 이 녀석도 그 어린 마음에도 그런 판단을 하는 겁니다. 엄마의 분위기라. 엄마 분위기가 영 심상치가 않아. 또 보면 화가 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긴장이 돼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럴 때 괜히 울었다가는 엄마도 더 야단 맞으니까, 여러분, 그때는 자기가 참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을, 뭐 어떻게 보면 좀 눈치가 빠르다. 그런 이야기죠. 이게 전체적인 분위기를, 또 다른 사람의 감정을 그 표정만으로도 읽어낼 수 있는 이런 설계가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문제 해결 얘기입니다. 이것도 역시 참 이 감정 조절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는 누구나 없이 스트레스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뭐, 아유, 포기해버리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에게도 적절한 숙제가, 적절한 과제가 주어지면 그 과제를 이 아이가 정말 좀 힘들어도 혼자 연구를 해서 풀어가고 문제 해결을 해 나가는 그런 아이가 있느냐면은 뭐 좀 해보고 안 되면 뭐 쉽게 포기해버리는 이런 아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라도 그런 문제 해결 능력이, 가령 어떤 상황이 갑자기 변했다든가 그럴 때도 자기 융통성을 발휘해서, 아,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근데 그런 것도 우리 아이들이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 통각소고라는 기능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뜀틀을 뛰어넘습니다. 이 뜀틀을 뛰어넘으면은 넘어졌어요. 못 넘어서. 그럼 애들이 막 웃고 막 그렇죠. 그러면 뭐 다시는 그만 안 뛰어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괜히 뛰어넘다가 괜히 아프기도 하고 또 못 넘어가지고 아이들한테 괜히 웃음보가 되기도 하고 그랬으면은 누가 또 뛰어넘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한번 혼이 나면은 그걸 못 잊어버리는 겁니다. 이걸 쉽게 잊어버려야지. 다음에 또, 아이고 또 뛰어넘고, 뭐 또 안 되면 또 뛰어넘고, 이제 이런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모든 면에서도 한번 실패를 하면은 그 실패를 빨리 회복하고 복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소위 회복 능력이 이때 길러지는 겁니다. 실제로 아이들이 그 유치원에서 이 뜀틀을 뛰어넘게 보면은 한번 혼이 나면 다시는 안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아이들도 우리가 잘 좀 다듬어 가지고 그보다 좀 더 낮은 거를 우리가 준다든가 그렇게 해서 조금씩 그 참 작은 성공이 나중에 큰 성공으로 이어지게 되는 이런 것도 요게 굉장히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성과 감성의 균형을 잘 잡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대개 보면은 감성적입니다. 자기 기분대로 막 해버리죠. 그걸 이제 깊이 생각을 한다거나 그런 이성적인 측면은 아무래도 약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한국 아이들은 감성적인 측면이 많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좌뇌, 우뇌로 말하면 우리 한국 아이들은 우뇌가 많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감성적이죠. 그렇게 아이들이 뭐 지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런 것은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 이제 그런 것도 어릴 적부터라도 조금씩 키워갈 수 있는 이런 능력도 길러줘야지 아이들이 정말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겠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스트레스 감내력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스트레스가 걸립니다. 이 마시멜로라는 유명한 테스트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유치원 아이들에게 마시멜로를, 그 아주 맛있는 과자를 하나씩 놀아줬어요. 너가 만약에 선생님이 돌아올 때까지 안 먹고 기다릴 수 있으면은 선생님이 마시멜로 하나 더 주겠다. 그 약속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선생님은 떠나버렸어요. 그때 어떤 아이들은 뭐 선생님이 나가다 바로 먹는 아이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그걸 막 조금 맘마 보고 그냥 놓는 아이도 있고,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그 유치원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은 자기 머리를 막 때리고, 뭐 여러 방으로 돌아다니기도 하고, 온갖 것을 해서라도 이걸 참아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돌아와서 하나를 더 줄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능력입니다. 이게 바로 스트레스 감내력입니다. 스트레스를 얼마나 잘 참아낼 수 있느냐. 이제 이것이 나중에 이 캘리포니아에서 한 실험인데 상당히 몇 년 동안을 이게 연구를 했더니 이 아이들이 나중에 자라서도 그때 정말 참고 기다렸던 아이들은 모든 면에서 성공적이고 정말 사회생활을 잘하고 행복한 아이로 자라더라 하는 유명한 리포트가 있습니다. 그게 정말 아이들이 맛있는 걸 두고 안 먹고 참는다는 것은 굉장히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을 시켜주는 것도 아이들의 이 감정 조절력을 길러주는 하나의 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